한화시스템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매출을 예측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6.4%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WCAI 회전율,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7.6회전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시스템의 방산 부문에 대한 그 회사 소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 해양시스템, 위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굵은 글씨로 표현한 우리나라 전투기 KF-21 이런 게 이제 눈에 좀 띄고요. 자관 이 현대전은 그 전자전이라고 할 만큼 이 전자 부분이 중요한 건데 1번부터 5번까지 하더라도 모든 것이 이 전자 계통의 어떤 어떤 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관 최첨단 전자 장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뭐 군 위성 통신 체계 뭐 이런 것들도 다 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 시스템의 이 방산 부분은 전기 전자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뭐 많을 줄 알았는데 1년 동안에 2조 1,800억 원대를 해서 4.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거꾸로 줄였어요. 이렇게 줄어들 때는 원가 회계에는 기대한 만큼 영업이익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 9.3%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기대한 만큼 안 나와서 31%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루풋 회계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거꾸로 0.8%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재료비가 하락했다고 추정 되는데, 또는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수주 판매 가격이 오히려 크게 상승했다, 가격을 많이 인상해서 받았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풋율은 2.7%가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비용은 14.4%나 크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스루풋 증가보다 이 운영비용 증가율이 더 높으니까 생산성 떨어지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1,072억 원으로서 원가 유액의 영업이익보다는 136억 원이 더 많은 수치고요. 원가 회계는 31%가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만은 스루풋은 16.4%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이것이 재고 자산의 감소 효과까지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루풋은 재고 자산이 감소하면은 이렇게 원가보다는 돈을 더 벌게 산출해 냅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이 기업의 경영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가 회계는 그 재고가 감소하면은 성과를 왜곡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이 제공품이 가장 변동 금액이 큰 건데 30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제공품이 307억 원이 감소한 것이 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더 이익이 135억 원만큼 더 이익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원재료 좀 줄었네요. 158억. 근데 미착품이 좀 는 거로 돼 있고, 미착품은 오고 있는 중, 선적 중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중, 외국 물건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위에 항상 제가 이 재고 흐름 양식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내부관리회계 제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공시 내용도 분명히 예를 들어서 입고 출고 그 다음에 폐기나 타개정 대책 이런 거를 재고자산 명세에 표현해 줘야 기업의 어떤 그 재고자산 투명성이 입증이 되는 신뢰성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공시 제도로는 기업의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일일이 추적하고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도를 투명성 그 향상을 위한 유도를 그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노동시간, 노동개혁, 근로시간 뭐 이런 것만 정부에서 생각할 게 아니고 회계 투명성 같은 것도 노동개혁이 아니고 회계 투명, 회계 개혁 뭐 이런 것도 좀 정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취급할 만한 대통령실이 그런 능력은 아마 지금 그런 인적 자원이 들어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아마 그 역량이 안 돼서 이런 거는 컨트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비하했나요? 그 대통령실을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이 투명성 확보를 확보하는 이 주요 그 팩터 변동 요소가 되겠습니다. 원재료 매입액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표현이 이상합니다. 표현이 왜냐 그러면은 그 원재료가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사용액으로 얘기해야 원래 그 표준이거든요. 상품의 매입은 표준입니다.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상품이 들어갔다면 상품의 매입액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원대로서 1.1%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손익계산서에도 표현이 됩니다만은 14.4%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 합이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그 총 영업비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1과 2를 더한 게 이거를 스르프 분석을 위해서 MC와 OE로 제가 디커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르프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매출원가 재료비를 먼저 산출을 하는 과정까지 제가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 운영 비용 중에서 판매 관리비에서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를 뺀 게 이제 자연스럽게 제조 원가를 공개 안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공장 가공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들이 아무리 제조 원가를 공개하면은 기업 비밀이 공개되기 때문에 불이익이라서 2003년 외관법에 의해서 그 뭘 변화했다는데 그 제조 원가 공개해도 남들 못 알아먹어요. 그거 해도 되는데 그걸 괜히 그 공인회계사 외관법이니까 외부 그 감사법에다가 그런 거를 그러니까 무식한 국회의원 놈 새끼들이 그런 거를 누구 말을 듣고서 그 우리나라가 97년에 그 IMF를 당하고서 외국 그 자본들이 침투죠. 침투하고 금융 투자들을 시작하면서 기업 비밀이 뭐 이런 잘못된 그 애국심이 발동이 됐던 거 아니냐. 그 전까지는 제조 원가가 공개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 공개가 안 돼가지고 뭘 분석을 해 먹으려고 그래도 뭘 갖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 불투명하게 그 기업들을 만들어 놓고서 그게 뭐 법이니까 국회에서 통과됐을 거 아니에요. 무슨 그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놈들이 국회의원들을 해먹는 나라에서 이대로 이렇게 하니까 제조 원가 공개해야지. 이렇게 고생해서 이게 뽑게 만드냐 이게요. 이게 진실치냐? 진실치 않을 겁니다. 진실치에 가깝게 접근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금액은 15.4%가 증가했습니다만은 가공 비율이 그 4.4%, 4.3% 상승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총 제조 비용에서 재료비가 4.3%나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은 손익계산서에도 표현이 됐지만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것 같다. 자, 이 전자 제품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방위산업 이 반도체나 뭐 등등이 가격이 내려가는 모양이죠. 인플레 시대에 아마 이 계통은 특화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2차까지 추론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계투명성 3단계를 해 보면은 이 갭이 PQ 총 제조 비용의 이 갭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재고자산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거까지 가감해줘도 이게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3년 연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뭔가 매출원가 구조가 잘못됐다. 아까 그 제가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의 원재료 가격을 안는다면은 원재료의 매입액이 아니고 그 사용액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고자산 명세를 재고자산 흐름 양식에 의해서 원재료가 입고가 금액이 얼마 됐고 사용 금액이 얼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는 매입액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니까 제조원가가 왜곡이 돼버리니까 이런 결과를 내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타개정 대책까지 감안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요거 데이터를 찾아내는데 끙끙거려야 돼요. 뭐 파인드 그 용어로 찾기는 찾습니다만은 근데 2020년도는 아쉽게도 4,700만 원 차이 여기까지뿐이 찾질 못했어요. 4,700만 원은 찾질 못했습니다. 자관 2단계가 더 중요한 건데 이 2단계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게 제조 원가가 왜곡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비성분 재고 자산이 요게 그 WCAI가 비성분에 넘어올 때는 플러스로 표현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매출원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매출원가를 낮추면은 매출이익이 늘어난 거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출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조작했다, 조정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2021년도 걸 보면 이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는 비성분이 와서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는데 마이너스가 더 많죠. 그 여기도 역시 매출원가를 내리려고 조작을 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이게 뭔 일이냐 이게요. 매출원가를 항상 낮춰가지고 매출이익이 더 많이 나오도록 계속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부직회계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겠냐 이게요. 자, 방위산업 한다고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이 그 3년 연속 무슨 특별 원인이 있을 겁니다. 특별 원인. 이거가 사업보고서 주석만 가지고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IQ 두 자릿수 간신히 넘어가는 제 그 이 둔한 머리로는 이 차액이 뭐라고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상상도 못 해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전혀 모르겠다 이게요. 제가 그 뭐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막 그러니까 논리를 그 나이 먹어서 공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논리가 통해야 이게 되는데 추적할 단서가 있어야 논리를 써먹지. 이거를 그러니까 형사 콜롬보처럼 이 단서를 어떻게 찾아야 되겠는데 내부 회계 관리 제도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3,87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4.3% 금액이 증가했어요. 직원 수가 무려 369명이 하루에 한 명씩 직원을 시킨 꼴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도 9천만 원 선으로 올랐습니다. 자, 반도체 가지고 무슨 물건을 만들고 막 그러면 여공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꼭 남자 직원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 인적 자원 구성 내용도 한번 가져와 볼 걸. 어쨌든 전자산업 쪽 같은데 전자산업이 보통 그 인건비가 낮거든요. 근데 9천만 원이면은 상당히 고임금으로 근무들을 하고 있다. 자긍심을 느낄만 하지 않겠느냐. 임금 인상률도 4.5% 인상이 됐고 지급 수수료가 8%또 그 증가가 됐네요.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그 재고 회전율이 7.6회전으로 1.2회전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율이 2.7%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그 분석 경험상 세우는데 일단 이 먼저 앞 단계에서 한 방식하고 모순이죠.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가 또 나머지 과제로 남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이 0.53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한화 시스템의 역량이 100이라고 본다면은 아직까지 본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못하고 있다. 2020년도에 0.6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 뭔가 그 방위산업 수요가 더 좀 늘어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그래서 투명 회계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자력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된다.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에서 추론한 것도 원자력 가격이 하락한 것 같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또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된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일반 제조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추이와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추이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방위산업은 비공개해도 그렇게 도덕적 책임이 없어요. 대외 비리니까. 자, 인정하기 때문에 비공개이기 때문에 검증은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제가 그 스루프 타임즈를 하면서 뉴스 같은 것도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논리로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분 조건 논리라는 거로 설명을 해보면 지금까지 논의한 거를 만약에 뭐뭐 하되면 된 그러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재고 회전율 상승과 스루풋율 상승 순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결과는 비공개해서 입증을 할 수가 없다. 자, 제가 투명성 법정의 천원짜리 변호사로서 하나 시스템을 변호하는 입장이라면은 하나 시스템이 분식 회계를 하지 않고 무슨 특별 원인을 공개를 한다는 비공개 법정에서 특수한 그런 사안이 있을지다. 그것을 공개할 수는 없어. 라고 만약 하는데 비공개로 뭐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투명 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 외부에서는 금액으로 재고 회전율을 하니까 수량으로 판매 수량으로 한번 해봐라. 출고량 나누기 제품 재고량으로 해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면은 그것은 무죄일 것 같다. 무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수주 판매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면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법정에서 변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 시스템에 무죄를 입증해 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한번 추론을 논리 삼아서 해 봤습니다. 어, 가격은 공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앞 단계 제가 재고자산 흐름 이거만이라도 하나 시스템이 투명하게 좀 내줘야 되겠다. 좀 더 국민들이 아끼는 그런 방위산업 업체가 되시려면은 좀 더 이 재고자산 흐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또 드려보게 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매년 계속되고 있네요. 직원들이 늘어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369명이나 6,814억이나 투자했는데 증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 수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평균 임금도 높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계속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종속기업 투자도 6%대에서 31.1%로 뭔가 큰 거를 뭔가 투자한 것 같습니다. 종속기업을. 그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뉴스를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후 현금 순이익은 근데 의외로 낮습니다. 그렇죠? 60 한 9억 원뿐이 안 나왔는데 0.3% 뿐이 안 됩니다. 작년에는 현금 수익률로 5.5%인데 그러니까 현금 수익률도 2022년도는 안 좋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상으로 이익이 나오도록 조정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심증이 갑니다. 이렇게 방증하는 거 아니냐, 방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채권자한테서 500억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4.7% 레버레이지율이 올랐어요.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293억 원이 주주들한테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1조 원가량이 주주들한테서 들어왔습니다. 요거 1.2%는 이익 배당이 아니고 여기에 자본 거래라고 해가지고 내용은 유상 증자가 있고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고 자기 주식 매매가 있고 연차 배당이 있습니다. 연차 배당이 금액상으로는 좀 올라갔네요. 기타 자본 변동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요거를 전체적으로 ROE라고 한다면은 1.2%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종 FEM 최종 4,985억 원의 현금을 잃은 게 아니고 현금이 유출이 됐다. 왜냐? 자본적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채권자한테 돈도 빌렸죠. 그러니까 돈을 잃은 게 아니고 투자하는 데 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CBRR 현금 버퍼율은 54.6%로 좀 전년도 유상증자할 때는 뭐 우선은 현금이 왕창 들어왔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탄알은 많이 장전하고 있는 중이고 운영 자금으로 또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죠. 유상 증자하면서 자본잉여금이 많이 들어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아직 뭐 별일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슬슬 우리나라 방위 산업품이 나가야 하나 시스템 는 것도 덩달아서 전자 제품도 거기에 장착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좀 안 좋다는데 방산품이라도 좀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야만이 또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니까 이미 시작한 거니까 방산품 수출 우리나라 거 먼저 충족하고 나머지를 수출을 해야 되겠죠. 우리 거 수요도를 하는 거 이상으로 나가면 곤란하겠죠.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이 매출원가 차이가 440억 가까이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이거를 합리적으로 예측을 한다 그래도 분명히 뭔가 오차는 있을 겁니다.
그 변동 요소들을 감안해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은 2023년도에 2조 한 3천억 정도,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한 950억 정도 남지 않겠냐. 그런데 2조 3천억으로 만약에 매출이 확정이 된다면은 200억 분이 안 남는다. 왜냐? 아, 재고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그대로 하더라도 재고를 그냥 10% 올리자.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그러면은 재고만 올려도 재고 이익으로 714억 원의 이익이 된다. 2022년도보다 실적은 안 좋아질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제 한번 그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재고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10%를 감소시키면 어떻게 되냐? 원가 회계는 남는 게 200억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원가 회계 고질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그 뭐 계속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비판, 원가 회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스루폿 회계로 그 스루폿 그 패러다임으로 사고 방식을 전환해서 있는 데이터를 열심히 그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자면은 그 재료비도 뭐 그렇게 안 오를 거다 뭐 이런 거로 했을 때 스루프 쪽에서 그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은 어, 뭐 2조 2,500만 원 선이면은 충분하겠다. 그래도 될 것 같다라고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깎이면은 200억 정도 남기로 했는데 이게 뒤에 거를 우수리를 쳐버리면은 적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달청에서 아니 방위청에서 이 깎재는데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은 납품을 그냥 하면은 적자인데, 그러 대신 재고 회전율을 좀 올려서 재고 회전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어, 안전자산으로 안전재고로 방위청 보고 여축재고를 조금 국가는 가져가도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유지보수용이라도 추가 구매를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재고 회전율을 8.2회전까지 어떻게 우연히 또 8.2% 증분하는 그런 목표치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한 850억 정도 그 이익이 날 수 있겠다. 그러면 재고가 감소할 때는 원가 회계는 이익이 팍 내려가는데 그런 건 없어요. 스루폿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재고가 감소해도 그 이 계약된 단가에서 예상했던 이 약간의 그 단기 순손실 아니 영업 손실 그 정도로 끝날 거다. 그렇다고 해서 요거는 아주 순수하게 얘기를 제안서를 낸 거지. 일반적으로 영업을 할 때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한 2조 4천억 정도 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데 이게 국가에 보국한다는 의미에서 하나 시스템이 원가 회계로는 이거를 이제 그 원 단위로 얘기한다면 235만 원에 납품하는 거로 했는데 225만 원에 납품하니까 재고 좀 더 가져가시오. 방위청 보고 요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싼 저렴한 가격에 그렇다고 해서 덤핑해가지고 물건의 퀄리티가 나빠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충분히 그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주가를 보면은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102%입니다. 남들은 장부가격 이하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장부가격 선은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주가가 오르려면은 뭐가 좀 돼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고 투명성 확보를 하세요. 그러면은 신뢰도가 올라가서 믿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주주들 시중에서 아마도 투자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도 3.4%뿐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6.73% 지분 가지고 있고, 하나 에너지가 12%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6% 정도 가지고 있고, 요게 그 두 개 하시면 58%, 59%, 59%에서 그 6% 더하면은 65%. 그 시중에 풀린 주식이 35%인데 외국인이 3%뿐이 안 가지고 있다. 나머지가 그 한 30%가 시중 그 일반 개미들이 살 수 있는, 증권회사들이 살 수 있는 건데,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그 확보를 하시기 바라면서, 하나 시스템은 조금 그런 의미에서 좀 오래 걸리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